안녕하세요, 축직막입니다. 아스톤빌라가 맨시티에 이어서 기어이 리그 1위 아스날까지 꺾었습니다. 빌라는 상대방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계속 변화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과연 실제 경기는 어땠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라인업이 나왔고, 빌라는 라이트백이 캐시가 아닌 센터백 콘사를 배치했습니다. 콘사의 라이트백 출전이 경기 중 포메이션 변화의 핵심이 되었는데, 어떤 변화를 가져갔는지 영상 중반부쯤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베일리가 순간적으로 아스날 선수 3명을 끌어당기며 카마라에게 내줍니다. 진첸코가 끌려나왔기 때문에 아스날은 왼쪽 뒷공간이 노출됩니다. 거기로 베일리는 뛰기 시작하고 카마라는 틸레망스에게 공을 내줍니다. 왼쪽 뒷공간으로 뛰는 베일리에게 공을 내주는 틸레망스입니다. 베일리가 또 2명을 잡아놓고 맥긴에게 공을 내줍니다. 맥긴은 이 공을 받고 자신의 주발인 왼발 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면서 터닝슛을 성공시킵니다. 수비를 계속 끌어당긴 베일리의 역할이 정말 크게 느껴진 골입니다. 빌라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아스날은 빌드업할 때 진첸코를 안쪽으로 개입시켜서 플레이했습니다. 그에 반해 빌라는 수비 라인을 일정선보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통한 수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스날은 이걸 깨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르티넬리와 사카를 사이드 쪽에 벌려놓고 경기장을 최대한 넓게 써보려고 합니다. 중간격은 좁으니 횡간격이라도 넓게 써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터치라인까지 벌려 있어야 후방에서 한 번에 뒷공간을 노려주는 킥을 넣어주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엔 제주스가 가끔씩 내려와서 센터백을 끌어당깁니다. 그럼 일자로 형성되어 있던 라인이 무너지면서 그로 인해 생긴 공간을 마르티넬리나 하베르츠가 노려볼 수 있죠. 이런 여러 시도 속에도 빌라는 실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빌라는 골킥에도 변화를 줄 때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골키퍼와 주고받는 빌드업을 했습니다. 근데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공을 자꾸 뺏기니까 아예 골킥을 해버려요. 어차피 아스날에게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왕 소유권을 잃을 거면 후방보단 전방이 빌라 입장에선 낫습니다. 골대 근처에서 뺏기면 말 그대로 대형 사고가 되니까요. 아스톤빌라는 이런 식으로 굳이 소유권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를 바꿔갑니다. 빌라는 어떻게 빌드업을 진행했을까요? 이건 보통 빌라가 자주 사용하던 빌드업인데 수비형 미드필더 카마라를 내리고 3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풀백 리카디뉴와 캐시를 올려서 공격적으로 사용하죠. 근데 맨시티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강팀이랑 할 땐 센터백 콘사를 라이트백으로 출전시킵니다. 아까는 풀백 2명을 앞으로 올렸었는데 지금은 디뉴만 올렸습니다. 그 대신에 수미 카마라를 자리에 있게 해주면서 중원의 숫자를 늘려줍니다. 아스날과 맨시티의 공격력은 일반적인 팀과는 다르니까 중도를 선택한 거죠. 이런 에메리의 카멜레온 같은 디테일이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빌라의 수비 장면입니다. 수비 라인은 크게 2개의 대원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첫째는 일자 라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실제 영상에선 센터백끼리 엄청 얘기를 나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을 바짝 붙여놓는 것에 집중해요. 좋은 롱킥이 나갔을 때 한 번에 뚫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중원의 좁은 공간을 구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사이드 쪽에 바짝 벌려놓은 마르티넬리에게 마갈량이스가 롱킥을 넘깁니다. 마르티넬리는 뒷공간에서 좋은 찬스를 맞게 됩니다. 물론 이건 라인을 그어봐야 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아스날에겐 이런 한 번에 찌르는 롱패스가 라인을 박살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전방 막판에 마르티넬리의 전방 압박으로 얻어낸 공을 하베르츠가 가운데 쪽으로 내주고 제주스가 이 공을 바로 뒤쪽으로 내줍니다. 이 공을 받은 웨데고르가 접어가면서 계속 각을 만들고 깔끔한 슈팅을 날리지만 마르티네즈가 침착하게 막아냅니다. 슈팅 시도나 공격 기회는 아스날이 더 많았지만 이렇게 전반전은 1대0으로 마무리됩니다. 후반전에 들어온 아스날은 측면에서 변수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아스날이 진짜 좋은 게 이 측면 선수들의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인데요. 사카가 공을 받아주기 위해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와줌과 동시에 베나이트가 그 뒷공간으로 띄워줍니다. 거기에 라이스는 깔끔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공은 코너킥이 되었지만 좋은 공격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라고 해서 항상 컴팩트한 라인을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스날이 빌드업하면 라인이 꿀렁대면서 순간적으로 빈틈을 허용할 때도 있죠. 순간적으로 콘사와 카를로스의 횡간격이 벌어진 뒷공간으로 하베르츠가 아주 좋은 타이밍에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에 진첸코가 응하며 툭 찍어서 패스를 넣어줍니다. 하베르츠가 여기까지 뛰어오면서 붉은색 화살표쯤에서 2번 정도 고개를 빠르게 돌리며 동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고개 돌리기, 헤드업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긴 하지만 급박한 실전 상황에서 쓰기 어려울 때도 많은데 하베르츠는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웨데고르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대쪽 웨데고르에게 컷백합니다. 웨데고르가 이 공을 왼발로 갖다 대보지만 공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위치에서 컷백을 받았을 때 득점력이 좋았던 웨데고르인데 아쉽습니다. 아스날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는 다가오지만 쉽게 골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카가 1대1 찬스에서 골을 넣기도 하지만 빌라의 교묘한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득점이 취소됩니다.
순간적으로 루이스가 앞쪽에 발을 빼주면서 라인을 끝까지 만들어준 게 좋았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후반 초반부터 73분 정도까지 아스날이 후방에서 공을 돌려도 크게 전방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후방의 오프사이드 라인만 신경 쓰며 수비적인 플레이를 구사하죠. 근데 한 73분부터 85분 정도까지는 급격하게 라인을 올려서 타이트하게 전방 압박을 구사합니다. 후반전에 그나마 수비를 하면서 조금 아껴뒀던 체력을 급격히 쏟아냅니다. 오히려 한 10에서 12분 정도는 본인들이 소유권을 갖고 플레이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지난 맨시티 빌라 리뷰에서도 말했듯이 이번 시즌 에메리의 완급 조절 능력이 너무 좋습니다. 또다시 85분 넘어서부터는 라인을 다시 내려서 경기 종료까지를 대비합니다. 아스날이 후방에서 공을 돌리는 템포가 느려질 때 시간적 여유가 빌라 측에도 생기니까 파우토레스가 계속 손으로 선수들 라인을 잡아주면서 수비 형태를 재정비합니다. 수비 라인을 계속적으로 정비하는 빌라에게 고전하는 아스날입니다. 이후 하베르츠가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지만 심판이 핸드볼 파울로 골을 취소하면서 경기는 1대0 빌라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이번 경기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아스톤 빌라가 상대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콘사를 라이트백으로 활용해서 변형 포메이션을 구축하는 것과 놀라운 오프사이드 트랩의 완성도 그리고 선수들 간의 간격 조절까지 좋았습니다. 게다가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도 대단한 선방 능력을 보여줬죠. 반면에 아스날 입장에선 아쉬운 경기가 되었습니다. 빌라의 좁은 간격을 대응하는데 쉽지 않았고 결정적인 찬스에서 계속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오프사이드 트랩 공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하베르츠의 움직임과 컨디션이 몇 경기째 좋다는 것이죠. 오늘 경기 패배로 아스날은 리버풀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빌라는 최근 5경기 4승 1무를 기록하며 선두와 2점 차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과연 빌라의 기세는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1일 1영상을 목표로 해외 축구 분석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